오늘의 경매 물건 가치 225만 원이다. 야, 이거 너무 저렴한데? 요렇게 생각을 숫자만 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단순한 평당 가격 숫자에 현혹이 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공장이나 토지는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부동산보다. 공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경매 물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탄면 해창리에 나온 물건인데, 사실 오늘 보고 계시는 이 물건이 2023년 거의 한 1년 전쯤이죠. 이때 한번 나왔던 물건이에요. 근데 당시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해서 11월 26일 날 신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1년 전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가서 임장도 하고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셔리형TV 초창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해서 오늘은 좀 빠르게 이 물건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공장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입찰가 산정 이거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30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으로 치면 지금 225만 원입니다. 공장들이 즐비한 밀집도가 상당히 좋은 이 팔탄면에서 지금 신건의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숫자만 봤을 때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화성시 웬만한 지역을 가보면은 웬만한 준신축 공장은 300만 원이 무조건 넘어가죠. 300 중반 어떤 거는 300만 원 후반 평당 가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경매 물건 가치 225만 원이다. 야, 이거 너무 저렴한데? 요렇게 생각을 숫자만 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단순한 평당 가격 숫자에 현혹이 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공장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이 신건 가격, 평당 가격이 맞는 거냐 아니면 저렴한 거냐 비싼 거냐 이거를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공장이나 토지는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부동산보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을 볼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점들을 포인트를 좀 잡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의 영상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 가장 큰 특징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공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경매 물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공장의 가치가 감정평가서 상에 높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작살이 나 있으니까. 자, 드론으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공장 건물 완전히 미사일 폭격당해가지고 날라갔습니다, 건물이. 진짜 뭐 처참하죠. 야,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 있을 수가 있나? 해서 공중에서 한 바퀴를 쫙 돌면서 우리 경매 물건을 지금 내려다 보고 있는 건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지금 이 공장이에요. 좀 공장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데, 야, 이거 낙찰 받으면 이대로는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도 이거 거의 뭐 그냥 신축을 하는 수준입니다. 거의 뭐 작살이 났어요.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이 사진들을 보면은 또 나오죠. 와, 이거 뭐 하나 그냥 나뒹굴고 있고 거의 뭐 H빔 철골조 빼고는 지금 붙어 있는 게 녹슨 판넬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와, 여기도 진짜 완전히 작살이 나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옛날에 공장이었구나
이 정도 느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임장 가시는 분들 있죠.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은 이런 판넬 쪼가리들 이런 게 지금 약간 바람 따라서 이렇게 좀 펄럭펄럭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든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공장 경매에 그냥 조금 해가지고 생활비나 좀 벌어보려고 애들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공장 경매를 대차게 임장을 하러 왔다가 자, 우리 아빠들 또 뭐 써요? 이거 챙 평평한 요 모자 요런 것도 애기 아빠들 많이 쓰시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셨다가 요런 판넬이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이런 바닥에 떨어지면 다행인데 야, 이게 재수가 없으려면 요런 게 머리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빠들 임장 갈 때 지금 뭐 쓰고 왔어요? 요거 챙 평평한 모자 하나 그냥 쓰고 왔는데 판넬 쪼가리가 그냥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막 피나고 임장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응급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현장 가실 때는 우리 캡모자 이런 거 쓰실 게 아니라 안전모 있죠. 그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모 요거를 그냥 딱 쓰고 이런 데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맨머리로 들어갔다가는 내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냥 깨져가지고 병원 가요.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서 좀 임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옛날에 드라마 뭐예요? 우리 한석규 형님 나오셔가지고 그 낭만닥터 김사부. 근데 우리 석규 형님이 뭐라 그럽니까?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임장하다가 대가리 깨져서 실려와도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의 또 다른 단점이 뭐냐? 경사가 너무 세요. 여기 밑에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그런 진입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경사가 무려 10도가 넘습니다. 자, 밑에서 올려다본 경사인데 야, 이거 그냥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냥 경사로를. 이게 조금 우리 경매 물건의 단점이에요. 근데 슬로프 각도를 봤더니 11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 타고 올라가잖아요. 살짝 이렇게 누워가지고 조금 약간 뒤집어 질동 말동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체감은. 그래서 실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공장에 어떤 진입하는 경사가 조금 빡세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우리 물건이 토지 평수나 원래 건물이 있었던 평수는 좀 넓은 편에 속하는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진입하는 도로의 폭, 이게 실제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폭은 3m가 안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트럭, 대형 차량 이런 거 진입할 때 상당히 조금 비좁은 느낌이에요. 교차 통행은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경매 물건 이거를 뭐 임대를 놓든 아니면은 실사용을 하시든 공장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사나 진입 도로의 폭 이런 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나중에 이 공장을 팔려고 내놨을 때 임대로 내놨을 때 공실기간 길어지고 매도기간 길어지고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단점이 있는 경매 물건 특히 공장 물건은 이런 단점들을 입찰 가격, 나중에 매도하는 가격 이거에 녹여줘야 돼요. 그래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임대가 나가거나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단점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번면입니다. 번면. 자, 이게 지금 우리 경매 물건 필지의 모습인데 여기 밑에 공장 건물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은 어차피 평평한 부분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들은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번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220평가량 되고 있는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못 쓰는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매 물건의 전체적인 토지가 1356평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땅이 대략 220평 정도니까 이 물건을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1350 몇 평짜리 물건이 아니라 여기에서 220평 정도는 실제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입찰가 산정이나 매도가 산정 이때에도 조금 반영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런 면적은 내가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사오는 땅이지만 제대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이런 단점 요소를 녹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점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우리 경매 물건의 또 다른 단점, 고압 송전선이 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앞에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색이 바래긴 했지만 고압 송전선을 조심해라.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봤더니 우리 경매 물건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는 요 공장 건물동 바로 위에 이렇게 고압 송전선이 상당히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거를 출입구에서 보더라도 머리 위로 이런 식으로 선이 그냥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은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이렇게 올려다 보잖아요. 이거 손 뻗는 순간 바로 그냥 이거 전기 감전돼가지고 바로 아래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고압 송전선의 어떤 그 체감적인 높이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낮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대에 내놨을 때, 매도로 팔려고 내놨을 때 분명히 예비 매수자, 예비 임차인 분들한테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같은 경매 들어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금액적인 가치 판단할 때 녹여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단점이 껴있는 물건인데 비싸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까 보셨던 그 폭격 맞은 듯한 날아가 버린 공장 건물 있죠. 철골만 남아있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지어서 임대를 주든 매도를 하든 실사용을 하든. 근데 기존에 지금 허가받은 면적을 봤더니 공장으로 해서 2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허가를 받아놓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 202평 바닥 면적 이내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또는 축소해서 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02평짜리 공장동이 한 동이었어요. 근데 202평 안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100평짜리 하나 또 100평짜리 하나 해가지고 어차피 합은 202평이 초과를 안 하는데 이 동이 두 개로 분리된 형태로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에도 허가를 쉽게 말해서 다시 밟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일이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스트레스가 동반이 더 된다. 그래서 기존 형태로 짓는 거를 가장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장을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비용, 기간, 추가적인 허가 여부, 진입로의 경사, 범면, 또 중간에 들어오는 3m도 안 나오는 좁은 폭 이런 단점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압선 지나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입찰 가격이나 아니면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임대를 놨을 때 어떤 빨리 빠지냐, 늦게 빠지냐에 대한 효율,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경매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공장의 시세, 거래되는 속도, 매물의 현황 이런 거와 버물려서 동시에 그 단점을 꼭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 없이 하는 순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거 평당 가격 숫자만 보고 이거 225만 원 이거 되게 싼데 팔탄면 해창리에서 이렇게 각을 잡고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쭉 내려보면 전체적인 그 필지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이죠. 작년에 경매에 붙여졌을 때는 여기 필지랑 요 안쪽에 본부지 이렇게 1번, 2번 두 개만 경매에 나왔었고, 이번에 재경매 붙여진 거는 여기 앞에 가느다란 직사각형 얇은 거 하나 있죠, 필지. 요 필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번, 2번, 3번 총 3개의 필지가 나왔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43-7번지 도로 필지, 이거는 지금 경매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개인 소유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죠. 도로 대장에 등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것도 따져 보셔야 되고, 등재가 안 돼 있음에도 통행도로다, 통행도로기는 한데 막다른 도로다,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또 법리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도인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지분을 이 경매 물건이 나올 때 같이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나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노란색 도로 필지가 우리 경매에 안 나와 있다. 그럼 낙찰 받는 순간 요 3개 필지만 딸랑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도, 지목은 도로지만 막다른 도로인 사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입찰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한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